여러분, 친구는 바로 나의 미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여러분, 옛 속담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어릴 때 친구를 잘못 사귀면 미래에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별로지만 거절 못해서 만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만 만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을수록 자주 만나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지요.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오늘은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친구에 대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귈 것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요. 또 19살이 되면 모든 자녀는 부모의 품을 떠나서 친구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면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일찍 배울수록 좋겠지요. 한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의 평균치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성, 성실함, 사회적 능력 등등 내가 닮고 싶은 부분을 얼마나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내 인생의 평균치를 높여주는 사람과 낮추는 사람이 보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 또한 상대의 인생의 평균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겠지요. 공자가 쓴 논어 계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으로 3가지 벗삼음이 있고 손해보는 것으로 3가지 벗삼음이 있다. 고듬을 벗삼고 진실함을 벗삼고 견문이 넓음을 벗삼는 것이 유익한 3가지이고 거칠에만 중시함을 벗삼고 좋은 말만 하는 아첨을 벗삼고 말만 번드레하게 함을 벗삼는 것이 손해보는 3가지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유익한 사귐이 3가지라는 겁니다. 고든 사람, 어떤 경우에도 고든 마음을 별치 않는 사람, 그리고 진실한 사람을 벗삼아라. 그리고 견문이 넓은 사람을 벗삼아라. 어떤가요? 책도 많이 읽고 아는 것도 많고 인간관계도 넓은 그런 사람을 사귀라는 말이겠죠. 또 해가 되는 것 3가지를 말했습니다. 뭔가요? 거칠에만 중시 여기는 사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리고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하라. 그리고 말만 번드레하게 하고 실속 없는 사람을 멀리하라 라고 공자는 우리에게 벗사귐에 대한 지혜를 주었군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받는 영향은 생각보다 아주 강렬합니다. 이 때문에 사람을 사귈 때 아주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배울 건 없지만 심심해서 만나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참고 만나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별로지만 거절 못해서 만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그만 만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젊을수록 자주 만나는 사람의 행동과 사고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면 그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인생을 다르게 살고 싶다면 이 3가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시간을 다르게 써야 합니다. 2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어야 합니다. 3번째는 새로운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사실 모두 사람을 사귄다라는 공통점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달리 쓴다는 건 나의 성장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공부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정보를 얻고 대화를 하면서 지혜를 얻고 삶에 대한 너무나 많은 영양가를 수분받는 것이죠. 두 번째, 사는 곳을 바꾸라는 것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 가까이로 가라는 말입니다. 배울 것이 많고 그리고 나보다 훨씬 더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 미치고 있는 사람들 가까이로 가면 그 사람을 닮아서 나 또한 좋게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늘 만나던 사람만 만나고 살면 늘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우물 안에 고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 즉 배울 것이 많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을 미리 살고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미리 배우고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시작해서 성취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이미 시작해서 활발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까이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사람들을 새롭게 사귀면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꼭 동성일 필요도 없고 친구는 꼭 나이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저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아래인 저의 학생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웁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신선하게 사고하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꼰대가 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그 20대 친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저는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저희 대학원에는 전 세계에서 유학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원 학생들과 일주일에 3시간을 꼭 대화하는 티타임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제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문화를 배우고 다른 생각을 배우고 또 외국인이 한국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배우게 되는 거죠. 저의 사고의 폭은 전 세계로 확장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지혜를, 새로운 경험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 가까이로 가서 그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인생을 다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전부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하고 결심과 목표를 노트에 쓰고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지요.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결심만으로는 우리의 의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편한 곳, 집값이 오를 곳으로 이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의미를 더해주고 내 삶의 지평을 넓혀주고 생각을 키워주는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꼭 이사를 가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무료로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강의가 굉장히 많지요. 그곳에서 좋은 강의하는 강사들과 친구가 되는 것, 이것도 새로운 사귐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사는 내 아이의 친구의 엄마가 좋은 강의 열린다는데 강의 들으러 가실래요? 정말 좋은 새로운 친구인 거죠.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다. 그 한 편의 강의가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 대화를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여행 함께 가실래요? 네, 감사해요. 여행 함께 가요.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그 여행을 통해서 나는 인생의 지평이 또 한 번 넓어질 수도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나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고 생각을 키워주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런 친구가 나에게 다가올까요? 설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 밖으로 나가서 찾으러 다닐 때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귀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요. 나보다 한 수 위인 고수를 또 만나면 내 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계속 이동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달리 쓰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 만드는 연습을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합니다. 나 또한 평생에 걸쳐서 이 연습을 하고 그 노하우를 내 자녀에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그러려면 친구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메모지 한 장 꺼내보세요. 자, 그리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나 앞으로 이 사람과는 계속 연결되고 싶어. 아,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참 배울 게 많아. 이 사람은 호기심도 많고 긍정적이고 이 사람은 늘 밝아. 이런 사람 이름을 좀 써보세요. 특히 요즘 내 관심사에 대해서 나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면 가장 좋습니다. 네, 내가 요즘 자격증 따는 데 관심이 생겼어요. 예, 이 자격증은 내가 평생 취미생활 겸 생활비도 벌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이걸 딴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소문을 내는 거예요. 나 이 자격증 따고 싶은데 이 자격증 딴 사람 혹시 알고 있으면 나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회는 좁기 때문에 10사람만 거쳐도 전문가를 오늘 소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인생에 용기 내는 거예요. 내가 나를 키우겠다라는 결심이 든 사람은 이런 새로운 멘토를 찾아 나서는데 용기 낼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그런데요, 친구는 많은 게 좋나요? 아니면 적은 게 좋나요? 몇 명을 사귀는 게 좋은가요? 심리학의 연구 결과는 뭔가요? 저는 참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사는데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할까? 심리학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런 답이 나왔네요. 마음을 터놓고 사귈 수 있는 친구는 평생에 걸쳐서 5명이면 충분하다. 근데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 5명이 쉽던가요? 우리가 살아보니 쉽지 않았죠. 그래서 이 5명을 만들어가는 여정이 인생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5명 만들어야지라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하는 친구는 10명 정도면 좋겠다라고 심리학은 말합니다. 자, 여러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한다. 운동도 좋고 공부도 좋습니다. 네, 자, 어떤 취미 생활이라도 좋아요. 나의 행복에 기여하고 나의 성장에 기여하는 일이라면 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 중에, 내 동네 친구들 중에 이런 사람 10명 모으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요. 유튜브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인스타에서도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은 공통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임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SNS 할 줄 모르는데요. 괜찮아요. 종교 집단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가능할 수 있겠지요. 네,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모임 속으로 나를 데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의 관심사를 나의 실력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룹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친구를 사귀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바로 나의 미래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네, 여러분, 옛 속담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지요. 어릴 때 친구를 잘못 사귀면, 특히 청소년기에 친구를 잘못 사귀면 미래에 너무나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일수록 친구가 그 아이의 미래가 됩니다. 어른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래된 친구,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은 친구를 너무 오랫동안 사귀면 내 인생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 니콜라스 크리스타카스라는 박사가요, 영양의 3단계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자, 영양의 3단계 뭐냐면요. 친구의 영향은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친구 3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너무나 강력한 요소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연구를 했는데요. 내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 2년에서 4년 사이에 내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45% 증가합니다. 네, 여러분 단짝 친구 중에 한 명이 살찌면 얘도 같이 살찐다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서 어때요? 비슷한 거 먹고. 예. 이 친구가 살찌니까 이 친구도 방심하고 좀 더 먹고 좀 더 잠자고 이런 생활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친구의 친구예요. 나는 그냥 이름 정도 알고 안녕 하는 정도예요. 하지만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에도 내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20%나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는요, 이름은 알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친구가 비만해질 경우에도 내 체중이 늘어날 가능성은 10% 높아졌더래요. 여러분, 이게 뭔가요? 건너서 나에게 영향이 온다는 거죠. 비만이 이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면 심리적인 영향은 얼마나 클까요? 자, 내 친구가 흡연자라면 어떨까? 이 박사는 또 연구를 합니다. 내 친구가 흡연자라면 내가 흡연할 가능성은 61% 높아졌어요. 이건 정말 중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61%나 높아졌고, 내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라면 내가 흡연할 가능성 29% 높아졌어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흡연자라면 내가 흡연할 가능성 11%나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나쁜 것일수록 더 빨리 전파된다. 네, 이걸 알아야 해요. 여러분, 그럼 행복한 감정은 어떨까요? 행복한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더랍니다. 그래서 불행보다 행복한 감정이 전파 속도가 빨랐다는 우리에게 아주 희망이 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가족보다는 친구나 이웃에게 더 쉽게 전파된다. 이것은 서양의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훨씬 더 가족 중심적인 문화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좋은 감정도 불행한 감정도 가족 내에서 더 빨리 전파된다는 것. 그렇다면 내 가족의 행복을 바란다면 오늘 누가 먼저 행복해져야 하나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맛있는 거 있을 때 가족들에게 먼저 양보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우리 가족에게도 그 행복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에도 책임감을 좀 가져야겠어요. 자, 연구했어요. 내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몇 %였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서는 좀 재밌어집니다. 자, 내 친구가 행복해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배 아파 죽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내 친구가 행복해졌을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평균적으로 15% 모두에게 똑같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도 10% 높아졌고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해질 확률은 6%가량 높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공짜 음식을 먹을 경우에 내 친구의 행복감도 높아지고 내 친구의 친구까지도 행복감을 느끼게 되더래요. 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행복이 전염이 잘 되네요. 행복지수가 높은 친구가 500m 근처에 거주하면 행복지수는 몇 % 높아졌을까요? 행복한 사람 가까이에 살았더니 행복도는 42%나 높아졌습니다. 이 친구가 나로부터 3km 떨어져 산다면 행복지수는 20% 높아졌고요.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옆집에 거주하면 행복지수는 34%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집값이 오를 곳으로 이사 갈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가까이로 이사 가야 할까요? 행복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사 가면 나의 행복도도 높아지네요. 친구가 불행할 경우에도 이렇게 전파는 되었습니다. 내 친구가 불행할 경우에 내가 불행해질 확률은 15% 높아졌고요. 내 친구의 친구가 불행한 경우 내가 불행해질 확률은 10% 높아졌습니다.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불행할 경우 내가 불행해질 확률도 6% 높아졌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친구인가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가요? 나는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화내기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하고 숨기보다 대화를 먼저 요청하는 사람인가요? 타인들이 나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부정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일수록 나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고 내 주변을 불평불만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는 좋은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아, 나는 인복이 없는 사람이야. 내 주변에는 왜 다 이런 인간들밖에 없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복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불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면서 풍성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어쩌면 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 중에 내 친구들의 얼굴이 많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에게까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행복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인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구인가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타인들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들도 나를 존중할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타인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자존감이 더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자존감이 높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애가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왠지 귀해 보이지 않던가요? 자, 여러분, 20살 이후에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은 부모님의 영향도 있겠지만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키워왔는지 나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귀하게 키우는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새해에 어떤 결심을 노트에 쓰셨나요? 어떤 목표를 노트에 쓰셨나요? 그 결심과 목표들이 잘 수행되고 있나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자, 오늘부터 나와 잘 지내는 친구, 나와 함께 성장해 나갈 친구 우리가 한 5명 정도 모아보지요. 그리고 그 5명과 함께 행동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면 좋겠습니다. 단체로 문자를 나누는 방을 하나 만들어서요. 오늘 우리 이건 실천하자. 저녁이 되면 실천했다 인증사진 올리는 것 어떤가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우리의 행동 의욕은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긍정적인 경쟁심이 생겨서 내가 먼저 완수해야지, 완수했다라고 자랑해야지 라는 아주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책 한 권 읽자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루에 책 5장을 읽고 제일 좋은 문장 한 문장씩 공유하자 이런 건 누구나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다면 3장으로 줄여도 좋아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션을 정하고 오늘 우리가 이걸 수행해서 저녁에 인증하자 이런 모임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나이 들수록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뇌는 나이 들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하버드대 노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74세 노 교수였지만 살아보니 나의 뇌는 나이 들수록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고 기억력도 쇠퇴하지 않았으며 인간관계 능력은 더 많이 좋아졌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 뇌의 해마세포를 분리해서 연구해 보니 74세 노 교수의 해마세포는 증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가지고 노인들의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노인들의 뇌는 딱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늙어가는 뇌와 젊었을 때의 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뇌, 두 파트로 나뉜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의 뇌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봤더니 공통점 3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쉬지 않고 공부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취미 생활을 즐긴다. 세 번째, 끊임없이 새로운 좋은 친구를 사귄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는요 3번에서 만납니다. 새로운 좋은 친구, 배울 게 많은 친구를 사귀면 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우리의 뇌는 늙지 않고 행복하게 그리고 성장하는 뇌로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예요. 내가 나이 들수록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내가 성장하면 그 유전자는 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유전자는 최소 3대 대물림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떠오른 내 친구들의 얼굴을 생각해 보지요. 나도 그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